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지역 직업에 의해 우리 구주차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승무원이란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항공 아니면 여러분 관광학과 졸업 후에 승무원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승무원이 되기 위한 공통 조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제한 없음. 예전에는 신장 제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친구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서 대한항공 오피스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원서를 제출하러 갔었는데요. 키를 재보지도 않고 일단 그 사람이 딱 보더니만 원서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원서 자체를. 그래서 그랬었지만 요즘은 신장 제한이 없다고는 나와 있지만 사실상 신장은 어느 정도는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160 한 4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외항사는 신장 제한이 없습니다. 신장을 본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암리치, 외항사들은 암리치를 봅니다. 암리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팔을 이렇게 뻗어서 발을 까치발을 해서 발은 까치발을 하고 팔을 뻗어서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208cm 아니면 요즘 중동 항공사들은 212cm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팔을 뻗어서 기내에 있는 그 선반, 오버헤드 락커에 팔이 닿여서 그것을 열고 닫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 208cm, 212cm라는 명시적인 그런 신장은 아니지만 암리치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리치를 재어보고요. 208cm가 된다면 합격인데요. 208cm면 진짜 제 그 동기들 중에 160이 안 되고 155인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208cm는 155 정도면 다 208cm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제한 없음. 네. 이것도 제한은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나이 제한 없다라고 하지만 나이 제한이 없는 직장이 있나요?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나이 제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30살 넘어도 처음 입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다른 직장과 비교해서 나이 제한이 두드러지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직도 있기 때문에 경력직은 6, 7도 되시는 분들 봤어요. 경력직이란 말은 외항사에 계시다가 다른 항공사에 있다가 또 이런 또 다른 항공사로 옮기는 분들을 경력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장 제한, 나이 제한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년제 졸업 이상입니다. 2년제 졸업 이상, 2년제 나오셔도 승무원 하실 수가 있고요. 각 항공사마다 또 이런 규정이 달라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4년제만 원합니다. 2년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에어도 4년제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항공사는 2년제. 그래서 홍콩 학생들은 홍콩 그 승무원들은 2년제 하고 이렇게 우리 항공사 입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제 주변에도 2년제 졸업하시고 저희 항공사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다 달라요. 2년제, 4년제는요. 그리고 교종 시력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네, 렌즈 끼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시력이 괜찮으면 시력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안경 끼시고 비행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혼자 당연히 가능하죠. 미혼, 기혼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기혼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익 55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550점인 사람 보다는
다들 뭐 800점 이상은 토익이 다 되시죠. 특히 남승무원들은 900점 이상 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지가 정말 좋고 토익이 550점이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이미지가 정말 괜찮은 어프로처블하고 너무 소셔블하게 얼굴이 너무 긍정적이고 밝고 맑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그렇게 토익 성적이 뭐 또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즘 토익 다 높으시죠. 토익 성적이. 그래서 뭐 한 800점 이상은 뭐 750점 이상은 800점보다 750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감히 말하겠습니다. 네, 전공학과에 제한 없습니다. 저도 어문학부였고요. 그래서 어문학에서 제가 공부한 영어를 바탕으로 저는 외항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전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승무원이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아르바이트로 이런 서비스 관련 분야의 그런 일을 했다면 어느 정도 채용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왜 뭐 간호학부가 무슨 승무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내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나 환자를 우리가 급하게 페이징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간호학과 나오신 분들이 또 승무원 하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장 나이, 외모에 제한이 없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키가 큰 사람들, 뭐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여전히 이미지가 좋은 사람, 편안하게 승객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호감형의 사람, 편안한 인상을 가진 분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보다는 얼마나 그 사람이 서비스를 할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외모가 아주 좀 그렇게 막 나쁜 것보다는 사실상 나이도 신장도 젊고 뭐 키도 크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꼭 뭐 신장이 커야 된다, 나이는 어려야 된다, 외모는 뭐 잘생기고 예뻐야 된다 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또 내적인, 그럼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 내면의 그런 아름다움도 또 밖으로 표출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저는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항공사 입사의 그 당락을 결정하는 능력은 단연 외국어입니다. 자, 외국어는 뭐 이 승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직장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는 되셔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항공사에서 토익 550점 이상이라고 기준 요건을 이렇게 내걸어 뒀습니다. 왜냐하면 550점이 되지 않으면 서류 응시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550점 미만인 지원자는 당연히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게 당연하겠죠. 서류 심사에서 뭐 550점이라고 명시해 뒀기 때문에 550점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뭐 토익은 여러분 많이 쳐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리스닝 컴프레hen션, 리딩 컴프레hen션 해서 뭐 495점, 495점에서 990점 만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 990점 만점 거의 만점 받기는 정말 토익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번 도전해봤지만 그 리스닝은 만점이 가능하던데 그 꼭 리딩 컴프레hen션 쪽에서 요즘 신토익이 상당히 뒤쪽으로 그 지문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지문이 뭐 2개였다면 요즘은 지문을 3개를 읽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그런 리딩 문제들이 뒤쪽으로 90번부터 100번까지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문 3개를 읽고 그래서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그 리딩 하는 게. 그래서 리딩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리딩 만점 받는 게. 그래서 저도 뭐 이 리딩 때문에 만점 받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점 받는 게 목표였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제 토익 성적은 뭐 950점 이상은 되지만 만점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꼭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요. 이렇게 토익 시험을 치려면 그 집중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상당히. 그래서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나이가 어릴 때는 집중을 딱 해서 리스닝을 쫙 듣고 집중을 해서 탁탁탁탁 문제를 풀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집중력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러면 그 문제를 잘 듣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집중하기도 조금 힘들고요. 뭐 집중은 할 수 있지만 힘들고요. 그리고 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리스닝을 들을 때 이렇게 들을 땐 다 알아요. 다 알겠어요. 이해가 가요. 얘네들이 이런 말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상 문제를 이렇게 딱 풀려고 보면 내가 뭐 들었지?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못 푸는구나. 정말 답답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항공사 승무원 채용 시에 면접은 어떻게 보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무원은 여러분 뭐 시험 보는 항공사도 있어요. 뭐 토익 시험이라든가 그 항공사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영어 문제, 문법 문제, 그리고 뭐 에세이 쓰는 거 뭐 이렇게 시험 보는 항공사도 꽤 있지만 거의 면접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항공사도 1차는 토익 시험에처럼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 1분 동안 영어로 이야기해봐라. 그런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룹 디스커션. 그 그룹 8명에게 어떤 과업을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결론을 짓는 거. 그룹 디스커션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파이널 인터뷰였는데요. 파이널 인터뷰는 그 홍콩 사람과 영국 사람 두 사람이 저희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그분들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면접을 봤죠. 그분들과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3번 정도 면접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단역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거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군사학부로 다 전공을 정하셔서 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자, 뭐 학교 선택 기준이 이거 정말 좋은 말 같네요, 여러분. 학교 브랜드가 아니라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를 항공사 승무원으로 만들어 주실 교수님의 존재 여부. 이거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다 이 지방에 있는 그런 학교보다는 다 좀 수도권 쪽으로 학교를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수도권도요, 여러분, 충청도도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채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여러분 일단은 지원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 접수를 하고요. 또 뭐 우편이나 방문 접수 그리고 이메일 통한 접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지원 자격은 해외여행 모든 승무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해외여행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병역을 필요한 자 또는 면제자 그리고 교정시력 1.0 이상인 자 그리고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 해의 졸업 예정자 그리고 토익 550점 이상 토익 스피킹 레벨 한 6 그리고 오픽은 레벨 IM 이상 취득한 자. 자,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이고요. 그리고 1차 면접을 하고요. 2차 면접 영어 구술, 그리고 3차 면접 체력 수영, 그리고 건강 진단하고 건강 진단에서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서류 전형은 보통 이 대한항공은요, 자소서를 보통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개서를 내면, 다른 LCC, 로 코스트 캐리어, LCC 항공사보다는 되게, 자소서에서,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대한항공은 뭐, 워낙 다른 LCC 항공사에 비해서, 돈이 뭐, 괜찮은 항공사잖아요. 재정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단은 다 와서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소서에 있어서 좀 LCC 다른 LCC보다는 좀 관대합니다. 면접 자체가 돈이고 시간이다 보니까 LCC에서는 정말로 정말 그들이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정말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골라서 면접을 보고요. 대한항공은 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많이 면접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출 서류는 뭐 성적표, 어학 성적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성적표 원본을 원하고요.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그리고 졸업 또는 재학 증명서,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사본.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뭐 영어 구술 성적 우수자는 전형시에 우대를 하고요. 또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같은 요술 주단자 우대를 합니다. 그리고 2년간 인턴을 거쳐서 인턴으로 심사를 거쳐서 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요. 일정이나 이런 전형 절차는 뭐 그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까 취업하시는 분들이 잘 확인하고 항상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되겠죠?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채용에 있어서 뭐 이런 인터뷰 내용, 채용 담당 부서와 그런 채용 담당 부서에게 여러 가지를 한번 궁금한 점을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그래서 뭐 하반기 입사를 목표로 공부 중이다. 어떤 인재를 원합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떤 인재를 원하냐를 알고 싶으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셔서 인재상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따뜻한 가슴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서비스 정신과 또 성실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이니만큼 그렇게 진취적인 성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글로벌 감각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객실 승무원은 모두 인턴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유가 있나? 라고 했는데 저희 항공사도 프로베이션이라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3년을 거쳐서 우리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나? 라고 묻는 것에 대한 답은 대한항공이 그런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평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턴 기간을. 그래서 이런 평가 기간을 거쳐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 정식 사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뭐 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교육과 훈련을 하는 도중에 성적이 좋지 못하면 아니면 건강이 좋지 못하면 당연히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은 두 번째 시간부터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